1988년 성화의 심판 강인호 수사 일지 완결편 프롤로그-2025년 마침내 말할 수 있는 진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75세의 강인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한지아가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젊은 남자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형사님, 평생을 괴롭혀온 김근수 형사님 사건. 결국 해결하셨습니까? 범인은 잡혔나요? 강인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김근수의 영정사진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 그건 결국 1988년에 마침표를 찍었지. 강인호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11년이 걸렸어. 1977년 봄, 근수가 떠난 그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범인을 찾았지. 하지만 그들은 교묘했어. 권력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지.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그것이 그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였어요. 기자가 메모를 준비하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강인호는 눈을 감았다. 1988년 여름의 뜨거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올림픽을 방해하려 했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지.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어. 11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니까. 카메라가 천천히 강인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화면은 1988년 7월로 전환되었다. 제한장, 불안한 성화. 1988년 7월 15일, 서울.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서울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9월 17일로 예정된 서울올림픽 개막까지 2달 남짓. 온 나라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강인호는 11년 전 김근수의 죽음 이후 그는 더욱 집요한 형사가 되어 있었다. 여러 큰 사건을 해결하며 서울의 명탐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친구의 죽음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한지아는 1977년 이후 강인호의 파트너로서 수많은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이제는 경찰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형사가 되어 있었다. 특별 배치. 강인호, 한지아. 올림픽 보안팀으로 차출됐다. 이성훈 팀장이 두 사람을 불렀다. 올림픽 보안팀이요? 그래. 경찰청에서 각 서의 베테랑들을 모아서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어. 너희 둘이 선발됐어. 어떤 임무인가요? 주로 외국 귀빈들의 경호와 경기장 주변 치안 유지야. 하지만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최근 들어 불어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북한이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북한. 그 단어는 여전히 두 사람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첫 단서. 7월 20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올림픽 보안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곳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0명의 경찰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보안팀장인 최민철 총경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최근 외국 언론사들의 이런 문서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의 치안 불안, 정치적 불안정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일부가 강인호의 눈길을 끌었다. 1970년대 후반 정치 관련 살인 사건의 미해결. 강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문서,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강인호는 최 총경에게 문서를 요청했다. 왜 그러나? 제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강인호는 깜짝 놀랐다. 문서의 한 모서리에 희미하게 그려진 표시가 있었다. 붉은 별. 이건
한지아도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1977년 사건에서 나왔던 그 표시. 그래. 근수를 죽인 조직의 상징이야. 강인호의 주먹이 떨렸다. 드디어 다시 나타났군. 괴문서 추적. 다음 날부터 강인호와 한지아는 괴문서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이 처음 배포된 곳은 일본 도쿄입니다. 한지아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도쿄의 어느 인쇄소에서 제작되어 여러 외국 언론사의 우편으로 발송됐어요. 발신인은 가짜 주소예요. 하지만 우편 소인을 분석한 결과 도쿄 신주쿠 지역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돼요. 신주쿠. 강인호가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곳에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 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어. 그럼 이건 북한이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공작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강인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11년 전 김근수를 죽인 그 조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두 번째 사건. 7월 25일,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가방이 발견된 것이다.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지만 다행히 가방 안에는 폭탄이 아닌 협박 메시지만 들어 있었다. 올림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지 밑에는 붉은 별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강인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식반이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지문은 다 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식반장이 증거물을 보여줬다. 가방 안쪽에서 이상한 종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 숫자들. 강인호의 눈이 커졌다. 1977년 사건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암호가 있었어. 같은 조직인가요? 확실해. 11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야. 긴급회의. 그날 저녁, 보안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 총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인가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총경이 강인호를 바라봤다. 강 형사가 과거에 추적했던 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강인호에게 쏠렸다. 강 형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인호는 11년 전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했다. 김근수의 죽음, 유령 회사들, 붉은 별 표시. 그때 우리는 조직의 일부만 적발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잡지 못했죠. 왜 못 잡았나요?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을 이용해서 개인적 결심. 회의가 끝난 후 강인호는 한지아와 단둘이 남았다. 지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무슨 말씀이세요? 근수의 원수를 갚을 마지막 기회라는 거야. 11년을 기다렸어. 이제 그들이 다시 나타났어. 강인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11년 전에도 그들은 교묘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팀이 있어. 한지아가 강인호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 고마워, 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11년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와 동료애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제두장, 그림자의 흔적. 암호 해독. 다음 날부터 강인호는 발견된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IQ 210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숫자들. 패턴이 있어. 한지아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도왔다. 어떤 패턴이요? 1977년 사건 때와 같은 방식이야. 날짜와 장소를 암호화한 거지. 강인호가 계산을 시작했다. 복잡한 수식이 종이 위에 빠르게 적혀 나갔다. 찾았다. 뭘 찾으셨어요?
다음 공작 날짜와 장소야. 8월 5일, 김포공항. 김포공항이요? 그날 IOC 위원들이 도착하는 날이야. 보안, 강화. 강인호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팀은 김포공항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모든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하라. 수상한 인물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라. 8월 5일, 김포공항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허탕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강화한 걸 알고 계획을 취소한 거겠죠. 하지만 강인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조용해. 진짜 목표. 그날 저녁, 강인호는 암호를 다시 분석했다. 잠깐. 내가 놓친 게 있어. 뭔가요? 이 숫자들. 이중 암호였어. 강인호가 다시 계산을 시작했다. 진짜 목표는 김포공항이 아니야. 올림픽 선수촌이야. 선수촌이요? 그래. 8월 5일은 미끼였어. 진짜는. 강인호가 시계를 봤다. 밤 10시. 지금이야. 빨리 가야 해. 선수촌 습격 저지. 두 사람은 급히 선수촌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선수촌 외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저기.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펜스를 넘어 선수촌으로 침입하려 하고 있었다. 경찰이다. 꿈쩍 마. 강인호가 소리쳤다. 남자들이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한지아는 한 명을 재빨리 제압했고 강인호는 다른 한 명을 쫓았다. 멈춰. 하지만 세 번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첫 번째 용의자. 체포된 2명을 조사실로 데려왔다.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누가 시켰지? 강인호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지아가 그들의 소지품을 조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작은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건 올림픽 주요 시설들의 목록이에요. 테러 계획이군. 강인호가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익숙한 표시를 발견했다. 붉은 별. 역시 11년 전 그 조직이야. 신문.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다. 이름이 뭐지? 누가 시켰어? 두 남자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강인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11년 전에도 너희 같은 놈들을 봤어. 붉은 별 조직이지. 그 순간 한 남자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맞구나. 너희가 1977년 김근수 형사를 죽인 조직이지. 남자가 비웃었다. 증거가 있어. 곧 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 보스도. 내부 협력자. 신문을 마치고 나온 강인호에게 한지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어젯밤 우리가 선수촌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해보니 우리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부에 협력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강인호의 표정이 굳었다. 11년 전에도 내부 협력자 때문에 수사가 방해받았다. 진중하게 움직여야겠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너와 나, 그리고 이성훈 팀장만. 독자 조사. 강인호와 한지아는 보안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체포된 2명의 신원을 조회해봤어요. 한지아가 컴퓨터를 보며 말했다. 둘 다 1970년대의 군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군 정보기관? 네. 하지만 1978년에 모두 제대했어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공식 기록상. 실제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인호가 11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정보기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었다. 더 깊이 파야겠어.
제세장, 배후의 얼굴, 조직의 구조. 며칠간의 조사 끝에 강인호와 한지아는 조직의 윤곽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지아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북한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비공식 조직이었대요. 비공식. 정부의 묵인하에 활동했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는 조직이에요. 그럼 왜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거지? 그게 조직이 변질됐어요. 한지아가 설명을 계속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조직의 일부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과 내통하면서 돈을 받고 배신자들이군. 핵심 인물. 조직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한지아가 사진 3장을 보여줬다. 첫 번째 박철수 55세, 전직 군 정보기관 요원. 1970년대 대북 공작 전문가. 1978년 공식 은퇴 후 행방묘연. 두 번째 김영호 52세, 전직 경찰 간부. 1970년대 대공 수사 담당. 1980년 갑자기 사직 후 소식 끊김. 세 번째 이명준 50세, 기업인. 1970년대 정보기관 협력자. 현재 무역회사 운영. 이 3명 중에 누가 우두머리일까? 박철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경험이 많고 조직력이 뛰어나니까요. 11년 전의 연결고리. 강인호가 11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다. 김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들. 근수가 마지막에 추적했던 인물. 여기 적혀 있어. 메모에는 박모 씨, 군 출신,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철수. 이 사람이야. 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1년 전 근수를 죽게 한 게 이자야. 확실해요? 근수의 메모와 정황이 모두 일치해. 박철수가 배우야. 강인호의 눈에 불이 켜졌다. 11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박철수의 행적 추적. 박철수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봤어요. 한지아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1978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 네. 도쿄 신주쿠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요. 신주쿠. 괴문서가 발송된 곳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한지아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박철수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중에 북한과 연결된 회사들이 여럿 있어요. 완전히 배신자가 됐군. 결정적 단서. 8월 15일, 광복절. 강인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형사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진원은 밝힐 수 없지만 박철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보요? 박철수가 곧 한국에 입국할 겁니다. 올림픽을 직접 방해하기 위해서요. 언제요? 8월 20일. 김포공항을 통해서요. 전화는 그것으로 끊어졌다. 강인호는 즉시 한지아에게 연락했다. 지아, 박철수가 온대. 정말요? 8월 20일, 김포공항. 우리가 직접 잡을 기회야. 내부 고발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익명의 제보자는 조직 내부의 양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직이 북한과 내통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인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제보자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한지아가 급히 전화했다. 뭔데? 오늘 밤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진원을 확인해보니 조직 내부 인물이에요. 그럼 어제 전화한 사람이 아마도요. 제보한 대가로 살해당한 것 같아요. 강인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해. 8월 20일에 반드시 박철수를 잡는다. 함정 준비. 8월 20일을 앞두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김포공항에 잠복조를 배치해요. 하지만 내부 협력자가 있다면 정보가 새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팀에는 알리지 않을 거야. 우리 둘이서 직접 한다. 둘이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성훈 팀장에게만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하 몇 명만 데리고 가자.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공항 내부 지형을 미리 파악해 둘게요. 8월 20일. 운명의 날이 왔다. 강인호, 한지아, 그리고 이성훈 팀장이 이끄는 5명의 경찰이 김포공항에 잠복했다. 오후 2시 30분, 도쿄발 비행기가 도착했다. 저기. 한지아가 쌍안경으로 관찰하다가 외쳤다. 박철수예요. 사진 속 인물과 동일한 남자가 입국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다. 체포한다. 강인호가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4장 위기의 올림픽. 역습. 경찰이다. 강인호가 소리치며 박철수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박철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기다렸습니다. 강 형사님. 그 순간 주변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철수의 호위대였다. 덫이었어. 한지아가 외쳤다. 순식간에 공항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박철수의 부하들과 경찰들 사이에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뒤로 물러나. 이성훈 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철수는 혼란을 틈타 도망치기 시작했다. 놓칠 수 없어. 강인호가 박철수를 쫓았다. 한지아도 뒤따랐다. 공항 추격전. 박철수는 공항 내부를 잘 아는 듯 능숙하게 도망쳤다. 비상구를 통해 활주로 쪽으로 향했다. 저기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뒤쫓았다. 하지만 활주로에는 대기 중인 경비행기 한 대가 있었다. 저 비행기. 박철수가 경비행기로 뛰어올랐다. 비행기는 즉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막아야 해. 한지아가 총을 꺼냈지만 강인호가 제지했다. 안 돼. 저기는 활주로야. 총을 쏘면 다른 비행기들이 위험해. 비행기는 이륙했다. 박철수는 창문 너머로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망했어. 강인호가 무릎을 꿇었다. 11년을 기다린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위기의 시작.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체포된 박철수의 부하들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한지아가 압수한 서류를 보여줬다. 올림픽 주요 인사들의 동선표예요. 그리고 서류에는 IOC 위원장의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납치 계획이에요. IOC 위원장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언제? 8월 25일. 환영 만찬 후에요. 강인호는 즉시 보안팀에 보고했다. 내부의 배신자. 보안팀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그런데 회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포공항 작전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최민철 총경이 강인호를 추궁했다. 박철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보가 새어나간 것처럼요. 최 총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이 팀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 그때 한 간부가 발언했다. 강인호 형사. 당신이 혼자 작전을 주도했다며? 왜 팀에 보고하지 않았나? 내부 정보 누설을 우려해서. 그게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나? 혹시 당신이. 말 조심하십시오. 이성훈 팀장이 끼어들었다. 강인호 형사는 13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다. 의심의 그림자. 회의가 끝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따로 만났다. 형사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알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 내부 배신자가. 그래.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야. 강인호는 회의 참석자들을 떠올렸다. 20명이 넘는 인원. 그중 누가 배신자일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자칫하면 우리가 고립될 수 있어. IOC 위원장 경우. 8월 25일이 다가왔다. IOC 위원장의 환영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라. 최 총경의 지시로 경호가 대폭 강화됐다. 강인호와 한지아도 경호팀에 배치됐다. 하지만 강인호는 불안했다. 뭔가 이상해. 왜요? 너무 조용해. 적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 만찬은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2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했다. 1층 로비 이상 없음. 2층 연회장 이상 없음. 무전기로 각 층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만찬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다. 뭐야? 비상 전원도 작동하지 않아. 암흑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납치 시도. IOC 위원장님이 사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IOC 위원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즉시 호텔을 봉쇄하라. 강인호가 소리쳤다. 경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지아가 창문 쪽을 가리켰다. 저기 밧줄이 내려가 있어요. 창밖을 보니 건물 외벽에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누군가 그것을 타고 내려간 것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2 사람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밴이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멈춰. 강인호가 차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돌진했다. 형사님. 한지아가 강인호를 밀쳐냈다. 2 사람은 간신히 피했다. 차는 주차장 출구로 빠져나갔다. 취역. 차 번호 확인했어요. 한지아가 무전기로 보고했다. 서울 13가 4567. 경찰 추적망이 즉시 가동됐다. 하지만 배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헬기를 띄워라. 경찰 헬기가 추적에 나섰다. 배는 강남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저들의 목적지가 어딜까? 아마도 안전가옥이 있을 거예요. 추격은 1시간 넘게 계속됐다. 마침내 배는 한강 근처의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포위하라. 경찰들이 창고를 에워쌌다. 인질극. 안에 있는 자들, 나와라. 확성기로 경고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가까이 오면 인질을 죽인다. 남자는 IOC 위원장을 앞에 세우고 있었다. 위원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정하고 대화하자. 강인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대화? 이미 늦었어. 남자가 소리쳤다. 올림픽은 취소되어야 해.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생각하지? 11년 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배신당했지. 남자의 목소리에 원한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일부. 11년 전이라면. 강인호가 뭔가를 깨달았다. 당신도 그 조직 사람이군. 1977년 사건에 연루된. 맞아. 우리는 북한 공작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정부는 우리를 버렸어.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박철수 부장님만이 우리를 기억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했지. 박철수는 배신자야. 그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어. 거짓말. 증거가 있어. 그의 회사가 북한과 거래한 기록들. 남자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혼란이 비쳤다. 그건 그럴 리 없어.
설득. 강인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도 원래는 애국자였을 거야. 나라를 지키려던 사람. 하지만 박철수에게 이용당한 거야. 아니야. 김근수라는 형사를 기억해? 11년 전에 죽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지? 박철수 부장님이. 직접. 남자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몰랐어. 단지 명령을 따른 것뿐이야.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다. IOC 위원장이 구출됐다. 자백. 조사실에서 남자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1977년 김근수 형사가 우리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박철수 부장님이 직접 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나는 뒤에서 지켜만 봤어요. 강인호의 주먹이 떨렸다. 박철수가 직접 손을 쓴 거군. 네. 그날 밤 골목에서 김 형사님은 박 부장님과 대치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박 부장님이 칼로. 충분해. 강인호가 일어섰다. 11년간 궁금했던 진실을 드디어 알게 됐다. 박철수. 내가 직접 근수를 죽였구나. 박철수의 소재. 박철수는 지금 어디 있지? 모릅니다. 도쿄로 도망갔을 거예요. 연락 방법은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뭔데? 올림픽 개막식 때 모든 것을 끝낸다고.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개막식이 목표야. 언제죠? 9월 17일. 이제 3주 남았어. 제5장 마지막 추적. 긴급대책회의. 다음 날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중대한 회의였다. 박철수라는 자가 올림픽 개막식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네, 각하. 확실한 정보입니다. 최민철 총경이 보고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개막식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대통령이 강인호를 바라봤다. 강인호 형사, 자네 생각은? 박철수를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강인호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위험한 계획. 미끼가 필요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지아가 물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철수는 형사님을 노릴 거예요. 강인호가 11년간 자신을 추적했다는 것을 박철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미끼가 되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수의 원수를 갚을 마지막 기회야. 한지아는 강인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제가 뒤에서 지원하겠어요. 박철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강인호는 언론을 통해 박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강인호다. 11년 전 김근수를 죽인 박철수에게 말한다. 나와 직접 승부를 보자. 9월 15일 밤 10시 남산타워에서 기다리겠다. 이 메시지는 일본 언론에도 보도됐다. 박철수가 듣게 될 것이 확실했다. 함정 준비. 9월 15일을 앞두고 보안팀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남산타워 주변에 저격수 배치. 모든 출입구에 경찰 대기. 강인호 형사에게는 초소형 무전기와 추적 장치 장착. 한지아는 특별히 강인호를 위한 방탄복을 준비했다. 이거 입으세요. 고마워. 지아. 조심하세요. 박철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됐어. 9월 15일 밤. 남산타워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자 출입이 통제됐다. 강인호는 혼자 전망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겠지. 시간이 흘렀다. 10시 30분, 11시. 안 오는 건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렸나? 강 형사. 강인호가 돌아섰다. 박철수가 서 있었다. 11년 만에 대면. 드디어 만났군. 강인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11년을 기다렸어.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었지. 박철수는 여전히 냉정했다. 왜 김근수를 죽였어? 그는 방해가 됐어. 우리 조직을 너무 깊이 파고들었지. 그게 이유야. 한 사람의 목숨을 그런 이유로?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방해되는 자는 제거되는 거지. 강인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근수는 내 친구였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 알아. 그래서 자네가 11년간 나를 쫓았겠지. 진실의 폭로. 왜 배신했어? 원래 너도 애국자였잖아. 애국자. 박철수가 비웃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줬지? 우리는 목숨 걸고 북한 공작을 막았어. 하지만 정부는 우리를 버렸어. 그래서 북한과 손잡은 거야? 손잡은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올림픽을 방해하면 북한에서 돈을 준대. 12억 원. 그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거야? 나라가 나를 먼저 배신했어. 격투.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체포한다. 강인호가 수갑을 꺼냈다. 하지만 박철수는 저항했다. 쉽게 잡힐 것 같아? 박철수가 칼을 꺼냈다. 11년 전 김근수를 죽인 그 칼. 그 칼. 그래. 김근수를 죽인 칼이야. 이제 자네도. 박철수가 달려들었다. 강인호는 막았지만 박철수의 실력이 만만치 않았다. 두 사람은 전망대 위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칼과 주먹이 교차했다. 지원. 한지아가 무전기로 외쳤다. 형사님이 위험해요. 경찰들이 달려왔지만 전망대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절체절명. 박철수의 칼이 강인호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끝이야. 강인호. 박철수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이각. 박철수가 어깨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한지아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지아. 강인호가 재빨리 박철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철수, 넌 체포됐다.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올림픽 방해 음모. 박철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과거의 증거. 박철수를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그의 집에서 11년 전 김근수를 죽인 칼과 피 묻은 옷이 나온 것이다. 왜 이런 걸 보관했지? 트로피처럼 간직했나 봐요. DNA 검사 결과 옷에 묻은 피는 김근수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완벽한 증거야. 11년간 기다린 증거. 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수야.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았어. 조직의 와해. 박철수의 체포로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검거됐다. 김영호, 이명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것으로 1977년 사건도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최민철 총경이 보고했다. 강인호 형사와 한지아 형사의 공로가 컸습니다. 내부 배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배신자도 드러났다. 보안팀의 한 간부가 박철수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료들이 분노했다. 돈 때문이었어. 배신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함께 구속됐다. 제6장
심판의 날. 재판 시작. 1988년 9월, 박철수와 그의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지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피고인 박철수.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1977년 김근수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올림픽 방해, 음모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철수는 피고인석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증언. 강인호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해자 김근수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경찰이 된 후에는 파트너였습니다. 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1년 전 그날 밤, 근수는 이 조직을 추적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칼과 옷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결정적 증거였다. 조직원의 증언도 이어졌다. 박철수 피고인이 직접 김근수 형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철수의 최후 진술. 마지막으로 박철수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할 말이 있습니까? 박철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이 나라는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정당화가 아니다. 복수다. 박철수가 강인호를 바라봤다. 강인호 형사. 자네는 운이 좋았어. 11년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운이 아니야. 집념이지. 판결.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5년, 합산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박철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법정을 나서며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강인호를 한지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지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 김근수 형사님께 보고하러 가시나요? 그래. 함께 가자. 김근수의 묘소. 두 사람은 김근수의 묘소를 찾았다. 근수야. 강인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았어. 11년이 걸렸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철수를 잡았어. 그리고 조직도 모두 와해시켰어. 한지아도 조용히 절을 올렸다. 김근수 형사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사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김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근수야, 내가 꿈꿨던 세상.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야. 강인호는 김근수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제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올림픽 개막.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개막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잠실 주경기장. 10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다.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 강인호와 한지아는 경비 임무를 수행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드디어 해냈어요. 한지아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근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박철수의 음모는 좌절됐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그 역량을 보여줬다. 이 모든 게 형사님 덕분이에요. 한지아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그리고 강인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포상. 올림픽이 끝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두 분의 헌신으로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인호는 표창장을 받으며 생각했다. 근수야, 이건 내 몫이기도 해. 새로운 시작. 1988년 10월, 올림픽의 열기가 가라앉고 서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강인호와 한지아도 정규 업무로 복귀했다.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올림픽 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죠? 덕분에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강인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김근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인호와 한지아는 김근수가 좋아하던 식당을 찾았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한지아가 주위를 둘러봤다. 그래, 근수와 마지막으로 함께 온 곳이야. 두 사람은 김근수가 좋아하던 짜장면을 주문했다. 형사님. 응.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강인호가 잠시 생각했다. 편해졌다고 할 순 없어. 근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억울함은 풀어줬다는 안도감은 있어.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김근수 형사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아서. 시간이 흐르고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계속 파트너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다. 1990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다. 근수야, 우리 결혼해. 결혼식 전날 밤, 강인호는 김근수의 묘소를 찾았다. 내가 없어서 아쉽지만 지아가 내 빈자리를 항상 잘 채워주고 있어. 그녀도 판문점 사건 이후 많이 변했어. 진심으로 정의를 위해 살고 있지.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행복하게 살게.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5년 평화로운 마무리. 현재로 돌아와서. 그렇게 1988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인호가 기자에게 말했다. 11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어요. 기자가 메모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나요? 경찰 일을 계속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한지아가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후배들을 위한 강연은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야죠. 근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김근수를 추모하며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김근수 형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인호가 벽에 걸린 김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근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난 지 48년이 됐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원수를 갚았고 내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세상 아닐까? 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다. 친구야. 정말 보고 싶어. 한지아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자도 눈시울을 붉혔다. 유산. 형사님께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인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경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김근수처럼.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비록 11년이 걸릴지라도. 평화로운 저녁.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여보, 후회 없으세요? 한지아가 물었다. 뭘? 경찰 생활. 위험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강인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이것이 내 길이었어. 근수 덕분에 이 길을 걷게 됐고
당신 덕분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형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판문점 사건 때 만나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야경을 바라봤다. 마지막 방문. 다음 날 강인호와 한지아는 김근수의 묘소를 찾았다. 근수야, 왔어. 강인호가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어제 기자가 왔었어. 내 이야기를 많이 했지. 1977년부터 1988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한지아도 절을 올렸다. 김근수 형사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형사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근수야,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 강인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곧 거기서 만나게 되겠지. 그때 다시 한잔하자. 그동안 잘 지내.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온 강인호는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근수와의 추억들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 경찰학교 졸업사진. 첫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신문기사. 그리고 1977년 4월 21일 김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이노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줘.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강인호는 그 메모를 가슴에 안았다. 약속 지켰어, 근수야. 11년이 걸렸지만 평화로운 밤. 그날 밤 강인호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김근수를 만났다. 이노야, 근수야. 두 친구는 어린 시절처럼 뛰어가서 포옹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꿈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고마워, 이노야.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 친구니까. 넌 훌륭한 형사가 됐어. 자랑스러워. 내 덕분이야. 그리고 지아와 행복하게 살아서 다행이야. 응. 그녀가 내 빈자리를 잘 채워줬어. 잘했어. 이제 편히 살아. 근수야. 응.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당연하지. 두 친구는 웃으며 포옹했다. 다음 날 아침.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강인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한지아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하지만 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한지아가 가까이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여보. 하지만 강인호는 평화롭게 떠나고 있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조의를 표합니다. 평화롭게 가신 것 같습니다. 한지아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생하셨어요, 여보. 이제 김근수 형사님 만나러 가시는군요. 장례식. 강인호의 장례식은 경찰장으로 치러졌다. 수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조문했다. 대한민국 경찰의 전설이셨습니다.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하신 명탐정. 후배들의 귀감이 되신 분. 한지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영정사진 속 강인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합장. 강인호는 김근수의 묘소 옆에 묻혔다. 형사님, 이제 김근수 형사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한지아가 두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이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두 친구가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강인호 1950개 2025.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다 간 경찰. 친구 김근수의 뜻을 이어. 그리고 그 옆 김근수의 묘비에는 김근수 1950에 1977. 정의를 위해 희생한 영웅.
친구 강인호가 그 뜻을 이었다.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2026년 강인호의 일주기. 한지아는 두 묘소 앞에 꽃을 놓았다. 형사님, 김근수 형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올해도 많은 후배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되겠다고 했어요. 두 분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지아는 두 묘비를 쓰다듬었다. 제가 조금 더 여기 있다가 나중에 두 분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다. 마치 두 친구가 알았어. 천천히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비록 11년이 걸릴지라도. 강인호.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것은 명예다. 김근수.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다. 한지아. -12편 완결. 전설의 형사 강인호.